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78년) 제너럴 다이나믹스사는 새로운 세대의 단일 엔진을 장착한 다목적 전투기 F-16 파이팅 팰컨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이 전투기는 거의 5,000대나 제작되었습니다. F-14 탐캣과 같은 동시대 항공기보다 작은 편이지만 F-16은 실용 상승 한도가 58,000피트에 달하며 최고 속도는 마하 2.05에 이르는 아주 유능한 전투기입니다. 락히드 마틴사가 최근 텍사스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빌시로 시설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16의 생산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2019년에 최신형 F-16의 생산이 재개된 곳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설에서 만들어진 F-16은 70년대와 80년대에 만들어진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최근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전투기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새로운 모델은 개선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확장된 전자 전투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조종석 개선 기능과 최첨단 충돌 방지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빌의 생산 시설 또한 최첨단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락히드 마틴사는 개조, 해체 및 유지 보수 작업, 중간 수명 업그레이드, 부품 제작 및 새로운 항공기 조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샤 공군기지 및 맥인타이어 합동 주방위군 기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욱 유용합니다. 락히드 마틴사와 미군의 협력 덕분에 이곳에서 항상 새로운 장비를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F-16의 생산 과정과 시험은 광범위합니다. 항공기 조립은 생산 라인 대신 시설 주변의 특정 스테이션에서 조립됩니다. 각 스테이션은 서로 다른 시스템, 부품 및 조립 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립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부품이 부식으로 인해 조기 고장을 일으키지 않게 다양한 색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을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부품에 따라 그에 맞는 색의 코팅이 적용됩니다. 항공기가 고속 및 고공 비행 중에 직면하는 극한의 조건에서 견뎌야 하므로 관련 시험 또한 엄격히 진행됩니다. 다행히도 이 시설의 팀들은 매우 재능 있는 엔지니어와 조립 라인 작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시에 있는 락히드 마틴사의 생산 시설은 40년 이상 F-16의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이 5세대 전투기로 신형 F-35 라이트닝 II를 지정한 후 이곳은 즉시 이 전투기를 온라인 기능을 탑재하는 곳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공군 플랜트 4로 알려진 이 대규모 시설은 여전히 신형 F-35와 함께 F-16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B-24 리버레이더와 같은 항공기를 생산하기 위해 194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공장은 로봇공학 및 기타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제조 및 조립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F-35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세 가지 변형 모델과 함께 현재까지 제작된 항공기 중 가장 진보한 기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F-35B의 경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F-35C는 항공모함의 캐로벌 시스템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760에이커에 달하는 이 넓은 장소는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은 길이가 1마일에 달하며 측정 정확도를 극대화하고 생산 시간을 단축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와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78년 F-16이 도입된 후 거의 5,0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이 항공기 전부를 퇴역시키는 대신 또 다른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QF-16으로 알려진 무인 팔컨의 첫 시험이 공군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시용 드론보다는 광범위한 훈련에서 공중 목표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F-4 팬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첨단 항공기에 현실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군은 지난 10년 동안 이 구형 F-16 100대가량을 드론으로 바꿨으며 이는 애리조나주의 데이비스 만탄 공군기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중 드론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깝게 공중 전투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F-4가 개발된 것은 1960년대 초이지만 1997년에 처음으로 표적용 무인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인 및 무인 비행이 모두 가능한 이 드론은 실제 기동, 대응 및 전술을 활용하여 조종사와 지상부대에 현실적인 적과 교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시험을 가능케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사 시험은 더 작은 드론으로만 수행할 수 있어 실제 현대 전투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QF-4 프로그램을 통해 지상의 조종사, 레이더 운영자, 그리고 무기 통제관은 가능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정한 교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수명에도 불구하고 F-4는 교전에 있어 만만치 않은 적입니다. 이 전투기가 마하 2.23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을 대체하는 QF-16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이 항공기는 6만 피트에 달하는 상승 고도를 자랑하며 무기 외에도 체프와 플레어와 같은 대응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종 성능과 항공 전자 기능은 뒤떨어지지만
QF4는 20년 이상 표정용 드론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2015년) 마지막 QF4가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 위치한 틴덜 공군기지에서 마지막 배웅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 공군은 새로운 QF-16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당시 폐기되지 않은 QF-4는 사실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드론의 비행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조종사들은 이 항공기가 퇴역하기 전 마지막 비행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QF-4는 이들의 조종사보다 수명이 많지만 많은 이들이 이 항공기와 그 능력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습니다. 몇 년 동안 드론으로서 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모델은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완벽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현재 퇴역한 상태인 QF-4는 서부로 운반된 후 폐기될 예정입니다. 이 빈자리는 새로운 표적 드론으로 채워질 것이며, 이를 통해 고도로 발달된 공격 및 방어 무기에 더 큰 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F4는 F-16 이전에 미국 항공 역사상 가장 널리 생산된 초음속 군용기라는 명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부터) (1981년까지) 약 5,200대의 F-4가 생산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제1차 걸프전과 같은 곳에서 보여준 성과로 인해 이 전투기는 공중전에서 가장 막강한 비행기 중 하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필요할 때 폭탄을 투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개의 외부 무기 장착대에 최대 19,000파운드의 미사일과 로켓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서 F-4는 강도 높은 복원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목적은 이러한 역사적인 항공기들을 보존해서 그들의 유산이 역사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 때 특히 유행했던 녹색 갈색 위장 무늬로 그려진 F-4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항공기를 복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원 담당자는 거의 모든 외부 표면에 노후화된 페인트와 부식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된 부품을 찾거나 현대적인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복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항공기들 중 다수는 수년간 모든 종류의 피해를 입은 반면, 그 외에는 수십 년 동안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소위 항공기 묘지로 회수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복원된 항공기의 새로운 모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수백 시간의 작업과 정비 및 재도장 작업의 결과입니다. 항공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최첨단 기술이었던 것이 이제 훈련에서 표정용으로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F4과 F-16과 같은 항공기는 미 공군 최고의 조종사와 엔지니어들이 이 둘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찾을 정도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비행기들은 항상 복원되어 박물관이나 다른 중요한 장소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공중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임무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